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B급 책방을 운영하는 저는 책방 주인 B급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과학 같은 소리 안의 프롤로그이자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이번 책은 정치인이 가짜 과학을 퍼뜨리는 12가지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나친 단순화, 체리피킹, 아첨과 깎아내리기, 악마 만들기, 블로거에 떠넘기기, 조롱과 묵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 정치인들이 단정적으로 결론 짓는 행태를 종종 발견합니다. 책 설명에 따르면 연설하는 동안 박수를 이끌어내거나 특정 법안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과학 문제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게 압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복잡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긍정적인 의도 외에 진실을 흐리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이번에 소개할 12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겨내는 것도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데요. 그냥 증거를 요구하면 됩니다. 또한 단순화 밑에 깔려있는 정책적 입장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건이 언급했던 환경 문제에 제가 한 해당 발언은 친산업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저의 예시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이 단정적인 학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괜히 학자들이 논문에서 그럴 것으로 추론된다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리피킹입니다. 책에 따르면 이 방법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서 취하고 더 큰 증거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책은 체리피킹을 단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프의 특정 구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법, 자기에게 유리한 특정 데이터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정치인은 기대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서 행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체리피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랜 기간 데이터로 전반적인 동향을 관측하는 것과 데이터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말입니다. 후자는 체리피킹을 하는 사람이 특정 문제의 일부 원인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종류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통계가 익숙하지 않아 직접 증명이 어렵다면 데이터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방법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첨과 깎아내리기입니다. 최근 이 방법을 관객들이 무대 한편의 화려한 구경거리에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마술사가 다른 쪽에 있는 코끼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속임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기초과학에서 이 방법이 악용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A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정치인은 A가 아니라 B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이면에서는 그 분야에 금전적으로든 인식적으로든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이 기초 분야에서 쌓았던 성과나 업적을 깎아내립니다. 앞선 두 방법보다 더 의도적이고 더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기초과학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해당 기초과학이 우리 삶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왜 이들을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는지 인식하고 설득력을 갖춘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악마 만들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집단주의와 공포입니다. 일단 정치인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리 편이 아닌 집단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인은 과학을 악용해서 우리 편이 아닌 집단을 악마로 만듭니다. 그 다음 저들은 공포스러운 악마와도 같다. 우리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저 악마들을 배척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공포를 포로로 삼아 사람들을 선동하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으로 불렸던 국가 중의 일부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기도 하는 등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쉽게 속는 이유는 통계 지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최신 통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참고 도서로 한나 로슬링의 팩트폴리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블로거에게 떠넘기기입니다. 책에서는 이 방법을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이 과학적 원리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용해 출처가 몹시 미심쩍은 정보를 사용한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진실이야 라면서 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과학을 진실인 것 마냥 악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일개 블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봤었다, 누가 말했었다 같은 카더라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출처를 다양하고
강화하고 논문 같은 비교적 더 믿을 만한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악용하는 정치인에게 공인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금받고 일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유통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여섯 번째 방법은 조롱과 묵살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과학적 쟁점을 치안 이야기로 동갑시켜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연구를 가벼운 조롱거리로 만들고 여기에 드는 돈을 낭비처럼 보이게 만들어 묵살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정치인이 자기 정책에 있는 과학적 논쟁을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악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 연구를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가볍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한 번 연구에서 대박을 찾아내는 학문이 아니라 꾸준한 연구로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롱과 묵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점차적으로 누적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덧붙여 미디어에서도 과학적 성과에 호들갑 떨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좀 느긋하게 성과가 쌓이길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과학 같은 소리 안의 두 번째 영상으로 정치인이 과학을 악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12가지 방법 중에 전반부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만 책에는 오늘 소개한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과학 같은 소리 안에를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가세요.